혹시 오늘도 아침부터 체중계 위에 올라가 한숨을 쉬셨나요? 병원에서 대사증후군 주의 판정을 받고 밥도 줄이고 매일 10,000보씩 걷는데도 야속하게 허리 둘레는 그대로고 피로감은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면 살은 빠지고 혈당은 내려갈 거라고요. 이건 수십 년간 정석처럼 여겨진 건강 상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노력해도 몸이 바뀌지 않는 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 들고 있는 지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로어의 저자 스테이시 심즈 박사는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여성은 작은 남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운동과 영양 연구는 젊은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이 사실은 충격적일 만큼 중요합니다. 남성의 몸은 비교적 단순한 호르몬 패턴을 가지지만 여성의 몸은 생리주기, 임신, 그리고 폐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겪으며 호르몬이 춤을 춥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를 무시한 채 남성에게 맞춰진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지방을 더 꽉 움켜쥐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을 빼겠다고 아침을 굶고 러닝머신 위에서 2시간씩 뛰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여성의 몸은 이를 기근이나 전쟁 같은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고 그 혈당을 뱃살, 즉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을 해결하려고 한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적인 내장 지방을 키우고 있었던 셈이죠. 열심히 할수록 억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려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은 더 나빠지고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가장 먼저 근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혈당을 태워 없애는 거대한 용광로이자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기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테이시 심스 박사는 무거운 것을 드는 근력 운동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어야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지며 무엇보다 잠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루하고 긴 운동 대신 짧고 굵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바로 HIIT, 즉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짧게 움직이고 쉬는 것을 반복하면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지방이 연소되는 애프터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살이 빠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자는 여성, 특히 대사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운동 전 가벼운 단백질 섭취를 권합니다. 몸속에 연료가 있어야 지방을 태우는 엔진도 힘차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 30분, 기회의 장을 놓치지 마세요. 이때 들어오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을 극대화하여 대사증후군 탈출의 핵심 열쇠인 근육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40대, 50대를 지나고 계신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고 지방을 엉덩이나 허벅지가 아닌 뱃속 깊은 곳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몸의 전략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때 예전과 똑같이 운동하고 먹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에스트로겐이 하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야 합니다. 바로 고강도 운동으로 근육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고 충분한 단백질로 그 신호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르몬 변화에 맞서 대사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전략입니다. 여성은 생리주기나 호르몬 상태에 따라 채수 분량이 급격히 변합니다. 특히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대사 효율이 떨어져 운동 효과도 반감됩니다. 탄수화물을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대신 빵이나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말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친구로 삼으세요. 이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내 미생물을 행복하게 만들어 대사 기능을 돕습니다. 매일 만보 걷기와 샐러드만 고집하던 한 중년 여성은 이 책의 조언대로 운동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거운 케틀벨을 들고 짧고 굵게 땀을 흘린 뒤 든든하게 단백질을 챙겨 먹었죠. 처음에는 체중이 늘까봐 두려웠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검사 수치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몸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대신 내 몸의 생리를 이해하고 달래주었더니 몸이 보답을 한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몸이 보내는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지금 방식은 너무 힘들어요. 제발 다른 방법을 써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한 고강도 운동이나 식단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에게 맞는 강도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합니다. 단지 사용 설명서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죄책감 대신 올바른 지식을 무기 삼아 건강한 삶을 향해 포효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내 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내 몸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